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장을 꽤 지났고 오후를 준비하는 오후장 터닝포인트 시간입니다. 지수가 반등이 나오지만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좀 약한 흐름들인데요. 오늘 터닝포인트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권택중 대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고민이 많습니다. 네, 하나씩 이야기하도록 하죠. 터닝포인트 첫 번째는요. 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어제 우리 시장은 빠졌는데 미국은 오르고 오늘 우리가 반등이 오는데 또 약하고 그죠?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들인데 변동성이 좀 남아 있어 보입니다. 박영호 위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예. 아무래도 트럼프 우리가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예. 트럼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대항마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바이든은 무조건 안 된다 했었는데 이제 해리스 여성 부통령이 나타나면서 트럼프를 이길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해리스 트레이드가 조금 올라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해리스를 상대로 하는 것과 바이든을 상대로 하는 것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여태까지 했던 정책을 일부 수정하지 않으면은 아마 똑같은 바이든하고 똑같은 했던 정책으로 바이든하고 해리스하고 대결을 한다면 질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정책을 좀 수정할 거다. 제가 이제 이러한 수정하는 게 아마 아메리칸 퍼스트를 계속 얘기하면서 하는 그 전략들을 IRA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향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될까? 이 사람하고 반대되는 걸 갖고 갔을 때 가장 먼저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 이번에 나온다면 친이민 정책을 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시나 이런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가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해리스 부통령이라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각을 세울 수 있는 환경 쪽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비해서 환경론을 부각을 시킬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전기차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동안에 많이 죽고 있던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포기하지 말자 이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이라도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성격이라서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IRA라든지 이런 환경도 미국에 있는 기업한테 유리하게만 할 수 있고 자기의 선거가 도움이 된다면 폐기하겠다가 아니라 폐기는 하되 이런 조건이 되면 지불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나 해리슨 트레이드나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선거 추세가 나오면은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어떤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는 이렇게 혼조의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정치 지형을 분석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섹터별 대응 전략을 주셨고요. 권택중 대리께는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반등도 약한 거예요? 시장 전략은요? 네, 결국에는 이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미증시도 8월에는 사실 자금 유입이 있는 게 예상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유출될 패시브 자금들이 나갈 일들만 많이 있는 달로 좀 역사적으로 계속 봤을 때에도 8월에는 조금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대선을 또 앞두고 있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무언가 자금을 유입시킬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나간 자금이 다시 조금 유입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게 주요한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이제 전일 미국 증시 특히 이제 성장주 위주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별로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도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좀 미국과는 좀 많이 좀 차별화가 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못 따라가고 떨어질 때만
또 이 경우는 또 이제 커플링이 되는 그런 형태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장세에서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상향되었던 종목들이 통신 쪽에 있고요, 호텔 레저 쪽에 있고, 운송, 뭐 증권, 자동차 정도가 이제 실적이 향후에 이제 컨센이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이제 보면은 KT라든가 SK텔레콤 이런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상향까지 있으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이런 쪽들로 조금 이제 자금이 또 들어오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서 안정적인 종목들로 자금들이 살짝 피하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할 것은 결국은 실적이다. 좋은 포인트네요. 시장 흐름부터 체크했고요. 다음 섹터 이슈 보도록 하죠. 반등하는 반도체주는 매수 기회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느냐. 반등이 오늘도 세게 나왔어요, 그죠? 미국도 보면 반도체주 급등한 거 보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업종 지수가 4% 올랐거든요. 그럼 우리 주식시장이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반등도 좀 약해요. 뭐 외국계에서 좀 부정적인 또 리포트도 있었고요. 박용호 의원님, 반도체 전략이요? 사실 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의 키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GPU를 팔고 싶어도 HBM이 없어서 생산이 부족해서 못 팔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영향이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우상향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HBM 생산량에 발목이 잡혀가지고서 지금 실적 추정치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HBM 엔비디아 공급 초일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아마 제가 봐서는 아마 8월경 7월이나 8월경에는 공급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하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GPU를 더 많이 생산을 할 거고요. GPU가 많이 생산되면은 서버에 장착되는 것들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이 공급이 될 거고요. 가격도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HBM이 부족한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키를 쥐고 있다는 거는 제가 드릴 말씀이 그거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끝나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반도체 업종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라는 거죠. 이전에 그 윈도우가 반도체 시장에,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에 그 획기적인 결과를 몰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MP3가 갔다 왔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휴대폰, 이런 그 디바이스 쪽이 갖고 왔는데, 이제 인공지능, 지금 상황에서는 인공지능하고, 그리고 자율주행하고 이 로봇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 상황이 이전에 사용됐던 반도체량의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그 수요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반도체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다만 좀 기간이 좀 어려워졌다는 것 뿐이지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들의 좀 더 높은 점수를 지금 시점에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시장이 확산돼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뚫어줘야 나머지가 다 확산이 되는데 삼성전자 아직 못 뚫어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같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삼성전자 밸류체인, SK 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다는 복합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거는 저는 이제 오사트를 보자라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HBM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줄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인텔이나 다 자체에서 생산해 줘야 되는데 이 그동안에는 자체 생산 물량에서 좀 남으면 외주를 주고 했었는데 이 HBM이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자체 생산 물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사트 업체에다가 이전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감산을 해서 상당히 어렵지만은 HBM이 양산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때는 일단 오사트 업체다. 그래서 저는 일반 오사트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택중 대리께는요.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대형 반도체 업체들은 그래도 이제 사실은 좀 견딜만 한데 소부장들의 변동성이 되게 커져요. 뭐 오늘도 보면 오늘은 뭐 낙폭이 좀 제한적이지만 뭐 어제 같은 경우 밀릴 때 보니까 7, 8%씩 이렇게 막 밀리거든요. 소부장 사신 분들이 더 고민일 거예요.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가장 낙폭 과대했던 종목 보면은 이제 HBM 관련돼서 많이 상반기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테크윙 대표적으로 좀 낙폭이 과대했죠. 7만 원까지 갔었던 주가가 단기에 5만 원대까지 급락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일부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특히 이제 HBM 쪽 관련된 종목들,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이 있는 또는 이제 이력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하락이 좀 가팔랐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뭐 생각보다 또 양호하게 버티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한 2주 정도 전에 삼성전자 쪽에서 평택 피사 공장에 낸드 관련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재개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HBM이 끌어올린 이 수요 빈 공간을 또 디램 채워줘야 되죠. 낸드가 채워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장비 발주나 수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조금씩 퍼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요. 그럼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주가의 반납이 이뤄진 이 상승분의 반납이 이뤄졌던 부분을 왜 일어났는지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도 사실 유사한 흐름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 무역 전쟁 때 2018년 당시에 트럼프 집권 시기였죠. 이때 보면은 국내 반도체 장비들이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하락이 꽤나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뭐 적게는 20-30%, 많게는 뭐 40-50%까지도 주가 하락이 나왔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재료가 소멸되면서 또 한 번의 상승 사이클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우려할 수 있다, 단순한 우려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게 나온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할 구간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면 하이닉스도 조금 빠집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살짝 올랐죠.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살짝 이제 눌려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에는 자금이 크게 들어올 게 없는 시장이 된다고 하면은 국내도 좀 유사한 흐름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이때는 아마 대형주들도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때 동안 지금 낙폭 과대한 종목들만 조금씩 모아가는 기간 정도로 봐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과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업황이 좋고 조정시의 매수 관점이긴 합니다만 세부적인 전략들은 조금 다르습니다. 권택중 대리의 말씀은 뭐 서둘 필요는 없다는 걸로 들렸어요. 예. 다음 또 터닝 포인트 볼게요. 예, 조선주 불안한 시장 속에서 강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도 조선주의 흐름은 좋은데요. 박영호 의원님, 조선주 여전히 지금 타이밍 좋은지, 그다음에 조선주 관심 가질 토픽까지 좀 알려주십시오. 조선주는 제가 2-3개월 전부터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아마 CMO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탄소 규제가 2024년도 처음에 실시가 되고 나서 2025년도부터는 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지금 조선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선봉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발주가 좀 늘어난다라는 건데 이 선봉량은 과연 홍해 때문에 선봉량이 많이 줄어든 건지 물동량이 늘어나서 줄어든 건지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대부분의 의견은 홍해 때문에 선봉량이 좀 부족해졌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 조선업종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친환경 선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조선가를 보면은 중고선가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고선가도 지금 오르고 있긴 하지만은 이전에 신조선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에 중고선가는 좀 하락을 했거든. 이 얘기가 뭐냐? 아예 뭐 규정을 따르려면은 그거 잘못하면 2025년도에 배를 묶어놓고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폐선을 하든지 이런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 새 선박을 쓰자. 중고 선박에 대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발주량은 앞으로 증가는 필수다라는 생각인데 최근 들어서 조선업종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나오는 거는 뭐냐면 바로 철판 가격입니다. 후판인데 최근 들어서 후판 가격이 철강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후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선 원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뭐 한 30% 정도 철강 원가가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후판 차지하는 비중이 저렇게 떨어지면은 다른 것들은 올랐지만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살아있고요.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다. 거기에다가 친환경 선박, IMO 규제 때문에 선박 발주가 늘 것이다. 이런 기대는 조선업종에 네. 지속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게 보시는 기업은요? 저는 제일 좋게 보는 건 하나오션을 보는데 주가는 네. 제일 좀 하나오션이 약하거든요. 지금 제일 역보시네요. 네. 저는 이제 그 미국의 선박 MRO. 저기 그 수리 업체라든지 잠수함 이런 거보다 상당히 좋게 보는데 네. 지금 1차는 뭐 주가가 약하더라도 제 타겟은 하나오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주 얘기했고요. 다음 이슈는요. 예, 로봇주가 오늘 초반에 좀 강했는데 역시 뭐 일론 머스크의 이슈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부터 내부에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침에 좀 강세 흐름으로 갔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로봇 관련주가 뭐 두산 로보틱스 정도 제외하고는 다들 상승폭을 상당히 좀 줄어든 흐름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권택중 대리님? 네, 일단은 뭐 얼마 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또 급등을 했었죠. 네. 이런 물론 밥켓이라든가 이런 계열사 관련된 이슈였었는데 로봇주들의 최근 들어서 움직임의 특징은 뭔가 이게 섹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 이제 뭐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뭐 그 전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있었죠. 이제 로보틱스 종목들이 하나씩 대어들이 올라오면서 하나의 좀 업종을 이뤘을 때쯤에는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연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은 완전히 이제 개별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보기에는 움직임이 좀 일관되지 않다라고 일단 그걸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해서 전혀 이제 주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옵티머스 로봇을 밝힌 지는 좀 됐죠. 기간이 좀 됐는데 2025년에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2026년에 상용화를 해서 이제 시판을 하겠다. 뭐 가격은 $20,000 이하를 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발표했던 시기보다는 한 번 더 좀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로보택시라든가 이런 다른 신사업들도 일부 조금씩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또한 살짝 연기가 된 것 같은데요. 다만 세부적인 일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업이 좀 가시화가 되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국내 증시까지 크게 이제 연동되어서 올라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키워드가 한번 올라오기는 하였으나 테슬라 자체의 호재지 국내까지 함께 뭔가 이제 업종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작용하기에는 모멘텀이 재료가 좀 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티라 유텍 이 종목을 좀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23%가 올랐네요.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 그룹 쪽으로 자동화 생산 관련돼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죠. 이쪽 관련해가지고 물류를 이제 움직여주는 로봇을 이제 자회사인 티라 로보틱스를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다. 예.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간다. 이렇게만 확실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까지 얘기했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관심 기업들 볼게요. 박영호 의원님은 지난 4월 23일 날 SG를 얘기하셨는데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주죠? 이거 엄청 많이 탄력이 올랐는데 다만 오늘 리뷰할 시간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관심주 예, 짧게 오늘 가야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뭐 오늘 관심주는요, 동진 세미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반도체 업황들이 딜레이되면서 어려웠었는데 삼성전자가 EUV,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TSMC라든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EUV 공정을 최대한 가동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 EUV 공정 가동에 국내에서 봐서는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SNS텍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EUV용 포토레지스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EUV 공정 최대 수혜주다라는 점에서 주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뭐 한 4만 원 정도 이전 고점 부근 설정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지달가는 3만 원 정도인데 3만 원 부근이면 또 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종목이다. EUV 공정 확대 수혜주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권택중 대리는 지난번에 아이패밀리 SC를 말씀하셨는데요. 7월 16일 기준에서 20%는 아닌 것 같아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좀 오르긴 올랐는데, 그죠? 매수 시점이 전이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7월 16일에서 소폭 화장품이 약세인 가운데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어쨌든 그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관심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세트랙 I를 준비했고요. 네. 얼마 전이죠. 얼마 전이라고 하기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돼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좋았었는데 세트랙 I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공위성 3대 기술을 모두 내재화한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서 최대 주주와의 최근의 시너지로 인해서 매출액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특히 이제 하나 시스템향으로 1,000억 원대의 수주 잔고를 추가를 하면서 역대급의 실적을 좀 예고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적자였었던 부분들이 이런 시너지로 인해서 흑자 전환되면서 좀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5만 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좋은 가격이다. 그리고 목표가는 6만 원 이상으로 단기 고점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없지만 iPadMini-SC가 아까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네, 뭐 저점에서 보면 지금 올라왔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30초만 얘기해 주세요. 네, 여기도 차별화가 좀 심했죠. 미국 쪽이나 이렇게 또 익스포저 있는 종목들 좀 살아남은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하반기에 아마존의 다양한 프라임데이 지나갔고요. 이후에도 계속 소비 시즌이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화장품 섹터 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상승률은 뭐 맞을 수도 있고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또 계속 체크하고 면밀하게 정정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는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